기자 수첩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넬슨 만델라 생일이라고 그러죠. 예, 아. 40일째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중인데 위독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95회 생일입니다. 예. 오전 8시를 기해서 남아공 현지 시각입니다. 전국 학교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지금 돼 있죠. 예. 그리고 두 12살 난 흑인 소녀가 넬슨 만델라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는 마을 소웨토에서 걷기 시작해서 100km를 걸어서 프리토리아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지금 이벤트도 있습니다. 소웨토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공화국 얘기를 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1976년에 흑인 학생들이 소웨토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예. 왜 학교에서 백인들의 언어로 백인들 역사만 가르치느냐. 아하. 흑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서 전국에 번졌는데 이때 경찰에게 학살된 학생 수만 1,000명이 넘습니다. 대학살이네요. 대학살이. 대학살. 이 일로 인해서 남아공이라고 하는 곳에 비극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뭐 그 일생을 소개하기에는 참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변상욱 기자가 보는 만델라는 어떤 분? 글쎄요. 뭐 태어나기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학생 자치 활동을 하다가 정학을 당한 거죠. 흑인들의 학생 자치 활동을 조직했다가 정학당하고 쫓겨다니다가 요하네스버그로 도망쳐서 그때 이제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흑백 차별 철폐운동 집단에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 청년들의 조직을 이제 결성하면서 서서히 청년 지도자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그 백인 정부인 국민당은 이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인종차별법을 제정을 하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흑인은 남아공 전체 인구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나 흑인이 살 수 있는 지역은 13%밖에 안 됩니다. 다 거기 몰려가서 하수구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지만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하러 나올 때만 잠깐 나왔다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결국 1952년 4월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비폭력 시위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나섭니다. 이때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이때 만델라가 시작한 불복종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ANC라고 흔히 부르는데 흑백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하던 이 단체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회원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의 비폭력 시위가 있고 난 뒤에 10만 명으로 확 늘어나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공 백인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흑인 지도자들을 색출하고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넬슨 만델라는 민족의 화살이라는 무장 투쟁 조직을 다시 만듭니다. 예. 이거 뭐 비폭력 저항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잡혀서 그 유명한 로벤섬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들어가 있다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나오자마자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예. 첫 번째 선언은 화해와 용서. 그렇습니다. 예.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내놓은 것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때 만약에 만델라가 피해 복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아프리카는 아마 뭐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다만 만델라가 강조했던 것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전에 진실은 밝혀야 된다. 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과정을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한다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숨기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흑백 차별을 핑계 삼아서 흑인들을 탄압했거나 갈취한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였던 거죠. 그 유명한. 그렇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어떠한 사면과 화해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다면 누구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맡았던 사람이 남아공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투투주교입니다. 투투주교도 역시 진실을 밝혀내는데요. 아주 가혹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백인 정부의 만행도 밝혀냈지만 거기에 저항하던 흑인 ANC 조직의 만행이나 비도덕적인 행동도 모두 밝혀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만델라가
투투주교의 손을 들어주죠. 예. 그래요. 변 기자도 뭐 만델라 대통령하고 추억이 있으시다면서요. 추억이라고 하긴 좀 기자 초년병 시절에 CBS는 군부 정권에게 뉴스 기능을 박탈당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기독교 뉴스만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뉴스를 쓰고 싶은 기자의 갈망은 있지만 아무런 뉴스 쓸 수 없으니까 에큐메니컬 프레스라는 국제 기독교 뉴스 주간지가 있었어요. 이 주간지를 펼치면 항상 투투 주교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요구들이 거기에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것을 이제 번역해서 기사로 옮기면서 신나죠. 거기에는 민주화, 인권, 평등, 자유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써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 예, 그래서 아마 멀리 아프리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한반도에 있는 아주 나이 어린 기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희망과 격려,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걸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뉴스를 참 번역해서 쓸 때가 가장 보람있던 시간 중에 하나죠. 얼른 쾌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병상에서. 그 당시만 해도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언론은 소개할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런 추억도 있죠. 툭툭 털고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넬슨 만델라의 일생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